안녕하세요. 완전정복 부동산 플러스 진행의 장효윤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8주째 상승을 이어가지만 최근 3주 동안은 그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입니다. 신축 선호로 인한 가격 급등 이후에 좀 주춤하는 양상인데요. 지난달 중순 이후에 좀 달라진 서울 아파트 시장 흐름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의 분위기까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하죠. 먼저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 최초 분양단지인 인천 계양 A3 블록에 사전 청약 당첨자 중 절반 가까이가 분양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년간 사전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다가 막판에 분양을 포기한 이유는 이 높아진 분양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기 지역의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가 올해 들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8월까지의 흐름을 보면 경기도에서도 서울, 강남 3구에 머금가는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는데요. 서울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경기도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3주 연속 줄어든 가운데 실거래 가격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대거 소진되면서 실거래되는 아파트들의 연한도 점차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네, 주춤하는 서울 아파트값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정현우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대출 규제 영향 그리고 단기 급등 피로감 때문일까요?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거래가도 차츰 낮아지는 분위기인데 자,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요즘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들이 좀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시간 통해서 좀 도움이 되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이제 두세 달 동안 서울의 집값 상승폭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자, 그러면 많이 오른 만큼 지금 현 단계에선 숨고르기 형식으로 3주 연속 상승폭이 조금 좀 줄어든 상황이고요. 서울의 신축 매수 발길이 뚝 끊어졌다. 그래서 8월에 서울 평균 요 거래가를 보게 되면 11억 9천만 원으로서 두 달 만에 12억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만큼 좀 부담이 되고 그에 따른 좀 대출 규제와 같이 어우러지게 되면서 이와 추가적으로 좀 대내외적인 추가 불안 상황들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요즘 고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가 신축 거래 감소 영향, 실거래, 아파트 연량 또한도 역시 높아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단기간 부담이 급등한 부담이 좀 많이 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구축으로 시선이 좀 돌려지고 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좀 신축으로 좀 몰리다가 신축에 좀 값이 좀 오른다고 한다면 좀 구축으로 또 몰리다 보고 또 수도권 전방위적으로 좀 퍼지면서 신축으로 올랐다가 또 구축 그러면서 또 지방 광역시 쪽으로 좀 몰리는 그런 사이클이 좀 돌아가는 수순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그래프를 통해서 한 번쯤 좀 볼 수 있는 게 지금 그래프가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변동률을 좀 보면 쭉 이렇게 올랐다가 좀 쭉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오르다 보면 좀 숨고르기 하면서 좀 빠지게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쭉 계속 좀 빠지는 게 아니라 일정 시점이 되시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쯤에 또 반등할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거래 금액도 줄고 지금 매수문이라든가 좀 거래 건수도 좀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 분명 더 어려워지고 좀 변수가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좀 무리한, 좀 과한 이런 투자를 부동산 매수 매도를 좀 생각하시기보단 내 상황에 맞는 좀 내 현재 자금에 맞는 이 부동산 매수 매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무리하지 않고 리스크를 키우지 않고 내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정현훈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친구 추가하시거나 혹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재테크존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울러 함께하고 계시는 정현훈 전문가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자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들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자, 명지대 부동산대학원의 진미윤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강남권을 중심으로 로또 청약이 정말 인기입니다.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수요가 몰리면서 청약 가점의 인플레이션이 좀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용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최근 통계를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 청약 카트라인이 무려 60점을 넘었습니다. 네. 60.4점에 이르고요. 사실은 뭐 강남권 같은 데는 지금 70점 중반대까지 올라갔는데요. 네. 사실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뭐 단지에 따라서 40점대, 50점대의 청약 카트라인도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본다면 네. 지금 올해 굉장히 청약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공사비가 오르고 또 분양가가 오르면서 굉장히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실수요자분들의 좀 조밥심도 네. 컸지만 네. 또 정부가 굉장히 청약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 또 네. 제도를 완화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문이 넓어진 만큼 또 턱은 더 높아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앞으로 더 오랫동안 좀 묵혀뒀던 이제 장롱 청약 통장이라고 해야 되죠. 네. 이 장롱 청약 통장이 앞으로 더 쏟아 나올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많은데 강남권 이제 워낙에 말씀 주신 것처럼 고가이기도 하고 이제 너무나 문턱이 높은데 시세보다 몇억 원, 수억 원 정도 더 저렴한 청약 물량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관심을 받고 있고 인기 중인데 하반기에 주요 청약 단지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장롱 청약 통장이라 그래서요. 네. 사실은 청약의 제도가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좀 오래된 통장도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하반기에 사실은 지금 이제 하반기도 다 갔습니다. 10월, 11월, 12월 이 정도 한 3개월 남았는데요. 네. 이제 주로 재건축에서 일반 분양분 물량들이 좀 나올 예정입니다. 네. 우선 이제 대표적으로 한 두 군데만 보면은 이제 그 잠실 진주 아파트 재건축 일반 물량 한 589세대가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라는 이름으로 연내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좀 규모가 크다고 하면은 이제 방배 6구역의 재개발 통해서 공급하는 465세대의 일반 분양분이 레미안 원 페슬라라는 이름으로 연내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15년 넘는 장롱 청약 통장이 네네. 뭐 전국적으로 336만 개나 된다고 해요. 서울에는 한 131만 개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공급되는 물량은 턱없이 작고 또 청약에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이 청약의 열기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청약 열기 정말 뜨겁고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정부가 청약의 혜택은 넓히고 있지만 청약의 문턱은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청약의 인기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고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수도권 뭐
특히나 인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반적으로 워낙에 신축의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청약 통장 좀 무용론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혜택은 늘어나고 있지만 오히려 가입자 수는 여전히 좀 급감하고 있다고요. 네네. 사실 어떻게 보자면 인구가 지금 감소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인구가 감소하는데 청약 인구가 오히려 확 늘어난다 이런 경우는 좀 없겠죠. 어떻게 보자면. 네네. 하지만 이제 2021년이 청약 인구가 가장 정점이었어요. 네. 한 2,837만 명 정도. 네. 그러니까 지금 한 2,683만 명. 네. 종합저축, 예금, 부금 다 합쳐서 본다면 네. 약 한 2,700만 세대인 거죠. 네. 거기서 이제 최근 한 달 사이에 한 35만 명 정도가 줄었으니까 사실 한 1% 남짓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청약에 이 민심이 좋지 않고 너무 분양가도 비싸고 또 당첨될 확률도 낮고 또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여의치가 않은데요. 하여간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청약의 인구가 사실 조금 울퉁불퉁하게 가격이 오를 때는 조금 늘어나고요. 네. 가격이 내릴 때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청약 줄어드는 청약 통장의 가입자 수까지 좀 확인을 해봤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서울 아파트 시장으로 좀 돌아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좀 단기간에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기 급등의 좀 피로감 때문일까요? 서울 아파트 좀 전반적으로 보면은 거래량도 줄었고 상승폭도 줄었고요. 그리고 매물도 계속해서 좀 쌓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기에 이제 그동안 내 집 마련을 하면서 기회를 보셨던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내 집 마련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동안 확 오르다 보니까 이제 그 시기를 놓쳤던 분들 지금 상황에서 내 집 마련 계획을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내 집 마련은 사실 굉장히 과거에나 오늘날에나 어렵죠. 내 집 네. 마련하는 것이 인생의 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굉장히 실현하기 네. 위해서는 많은 길을 달려야 되고 또 아주 좁은 길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요. 네. 사실 이제 평균적으로 보자면 생애 최초 내 집 마련 가구의 평균 그러니까 그 내 집 마련까지 걸리는 기간이 한 8년에서 10년 정도라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너무 빠르게 바뀌고 뭔가 이렇게 급변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 집 마련이 이제 당장 집을 구하고 이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마음을 좀 다잡으시고요. 좀 긴 호흡으로 내 집 마련의 전략을 하나씩 차곡차곡 세워 나가야 되겠는데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정보죠. 사실은 요즘 굉장히 분양 제도도 복잡해졌기 때문에 네. 공공 분양인지 민간 분양인지 또 추첨제인지 가점제인지 또 평형에 따라서 또 나는 특별 공급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굉장히 우리가 청약을 하기 전에 사전에 파악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정보들을 좀 꼼꼼히 따라다니면서 꼭 늘 챙기는 생활화가 되게 중요하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반드시 신축만 아니라고 해도 네. 또 이제 구축 같은 경우에도 네. 우리가 좋은 입지에 이런 집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현장 발품을 통해 가지고 꼭 선택지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을 미리미리 짜두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이제 생애 첫 내 집 마련은 정말 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 너무나 네.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잘 할 수 있는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진미윤 교수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